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아마 이런 감정을 품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한 느낌. 남들처럼 살고 있는데도 이게 정말 내 삶이 맞나 싶은 감각. 이 질문은 게으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사람을 붙잡습니다. 니체는 위로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당신이 이렇게 불편한지를 정면으로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견디기 때문에 무너진다. 이 문장이 불편하다면 당신은 이미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는 법을 너무 잘 배웠습니다. 해야 하니까 한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버틴다. 지금 힘들어도 언젠간 나아질 거라 믿는다. 하지만 니체는 이 태도를 가장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버티는 동안 사람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무뎌집니다. 좋아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잊고 싫어하는 걸 느끼는 감각도 흐려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됩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했습니다. 니체의 말이 지금도 강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인간을 아주 잔인할 만큼 정확히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안전할 때 가장 빨리 썩는다. 안정적인 자리, 확실한 길, 예측 가능한 삶. 사람들은 이걸 행복이라고 부르지만 니체는 이걸 정체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맞는가? 이 생각이 나의 것인가? 이 삶이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인가? 이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인생은 편해질 수는 있어도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니체가 말한 가장 위험한 인간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잘 적응한 사람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에 맞추고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점점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군중 속에서 가장 위험한 건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다. 이 말은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니체는 좋은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스스로 선택한 삶. 이 문장은 많은 사람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미화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의 말은 그 반대입니다. 의미 없는 고통을 가장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참는 고통, 포기하면 실패자가 될까봐 버티는 고통, 이유 없이 견뎌야만 하는 고통. 이 고통들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닳게 만듭니다. 니체는 끊임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삶을 다시 한번 살아도 좋겠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삶의 방향을 그대로 다시 살아야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가?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입을 다뭅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이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이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질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진실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니체의 말은 들을수록 불편합니다. 하지만 한번 꽂히면 쉽게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이미 있던 질문을 정확히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니체는 이 말을 가장 교묘한 자기 기만이라고 봤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바뀌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익숙한 불행은 견딜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선택은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차라리 불편한 현재를 붙잡고 미래를 미룹니다. 니체는 이 태도를 스스로를 유예시키는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니체는 이 질문에도 즉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이 질문을 바꿉니다. 너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부모의 기대인가? 사회의 기준인가? 아니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관성의 결과인가? 이 질문이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니체가 말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오해받은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이 종교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왜 현대인이 방향을 잃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이라는 것, 그리고 기준이 사라진 세계에서 사람은 어떻게 자기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 여기서 멈추면 이건 그저 인상적인 말로 끝납니다. 다음으로 가면 이 말들이 당신 삶에 직접 닿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따라온 당신이라면 이미 다음으로 갈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온 당신은 이미 한 가지를 느꼈을 겁니다. 이건 좋은 말 모음이 아니라는 것, 위로를 받으려고 듣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 이건 당신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삶을 하나씩 흔드는 이야기라는 것. 프리드리히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오해받은 말을 꺼냅니다. 신은 죽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종교를 부정한 선언으로만 압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은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의 붕괴에 대한 선언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신이 옳다고 한 것, 전통이 정해준 것, 사회가 요구한 것이 곧 삶의 이유였습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었고 스스로 결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살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은 다릅니다. 신은 더 이상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전통은 힘을 잃었고 사회는 방향 대신 속도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죽였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삶의 기준을 대신 정해줄 존재는 없다는 것. 이 사실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극도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모든 선택의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니체는 이 모순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해야 할 때 가장 빨리 군중 속으로 숨는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시대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비슷하게 삽니다. 다들 비슷한 목표를 갖고 비슷한 성공을 원하고 비슷한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남들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같으면 틀릴 확률이 줄어들고 실패해도 핑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무리의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리의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그 정도면 괜찮지. 너만 유난 떠는 거야. 이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취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이 나오면 질문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가는가? 이게 정말 나의 선택인가? 이 삶을 다시 살아도 괜찮은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사람은 무리에서 떨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질문을 포기합니다. 니체는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당화하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남의 기준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시대에 더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선택은 이미 정해진 옵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정해진 성공, 정해진 안정, 정해진 인생 코스. 니체는 이걸 자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지 안에서 움직이는 삶을 가장 교묘한 형태의 복종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삶의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대답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니체 철학의 핵심이 나옵니다. 삶의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의미는 어디에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에게도 없고 사회에도 없고 운명에도 없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의미 없는 삶은 없다. 다만 의미를 만들지 않은 삶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 사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핑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 이야기 아니야? 천재나 가능한 얘기지. 니체는 이 생각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는 특별해지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위대해지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말한 건 자기 삶에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니체는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를 고통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 견딜 이유 없는 고통이 인간을 파괴한다. 이 문장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다들 이렇게 사니까 견디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회피하면 인생은 계속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사람은 이전과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에서 니체는 가장 위험한 말을 꺼냅니다. 초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강한 인간, 우월한 인간, 남들 위에 서는 인간. 하지만 니체가 말한 초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니체가 말한 초인이 왜 괴물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가진 인간인지, 왜 초인은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떠맡은 사람인지, 그리고
왜 이 개념이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질문이 되었는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멈추면 이건 그럴듯한 철학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가면 이 이야기는 당신 삶의 방향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당신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당신은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니체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철학은 괜찮다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 대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 거냐고 되묻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여기서 꺼내는 개념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온 단어 초인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떠올립니다. 강한 사람, 특별한 사람, 남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 하지만 니체가 말한 초인은 그 어떤 의미에서도 우월한 인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불편한 인간입니다. 니체는 초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인은 자기 삶의 기준을 남에게서 빌리지 않는 인간이다. 이 문장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기준을 빌려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실패인지, 어디까지가 정상인지, 어디부터가 위험한지, 이 기준을 우리는 스스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모가 말한 방향, 사회가 요구한 경로, 주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말한 선택, 이 선택들이 반드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선택들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을 때입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자기 자신에게 주권을 넘긴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초인이란 새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초인이란 새로운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삶에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 그리고 이 책임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핑계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의 결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상태다. 이 말은 자유를 꿈꾸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원하면서도 책임은 원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최선이었어. 이 말들은 상황 설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삶에서 한 발 물러나는 말입니다. 니체는 이 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자기 삶에서 한 번 더 물러섰다는 증거다. 초인은 이 물러섬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초인의 삶은 편하지 않습니다. 확신도 없고 정답도 없고 항상 불안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불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불안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니체에게 가장 위험한 인간은 불안해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아무 의심 없이 잘 적응한 인간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삶은 생각하지 않는 삶이고, 생각하지 않는 삶은 이미 죽은 삶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가 아니라 안락 속에서 가장 빠르게 썩는다. 초인이란 그래서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매일 다시 묻는 존재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정말 나의 선택인가? 이 고통은 내가 선택한 고통인가? 이 길을 다시 걸어도 괜찮은가? 이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 그게 니체가 말한 초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행복은 포기해야 하나? 편안함은 다 버려야 하나? 니체의 대답은 아주 냉정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인생은 남이 만든 기준을 쫓게 된다고.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은 거의 항상 외부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행복보다 힘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권력도 아니고 지배력도 아닙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끌고 갈 수 있는 힘, 타인의 평가에 삶 전체를 맡기지 않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래서 초인의 삶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은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을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군중은 자기와 다른 인간을 위험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초인은 박수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초인은 그 오해 속에서도 자기 방향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니체 철학은 더 깊어집니다. 자기 기준을 세운 인간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기준이 과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니체는 가장 잔인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해도 괜찮겠는가? 이 질문이 바로 다음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영원 회귀. 이 질문 앞에서 초인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니체가 왜 이 질문을 인생의 최종 시험으로 삼았는지, 왜 이 질문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질문인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멈추면 초인은 그저 멋있는 개념으로 남습니다. 다음으로 가면 이 개념은 당신 삶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속이기 어려워졌을 겁니다. 이제는 그냥 사는 거지 뭐라는 말이 예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질문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지점에서 사람을 더 이상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않으면 평생 자기 그림자 안에서만 산다. 이 말은 성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고정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가 한계다. 나는 여기까지가 맞다. 이 말들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가능성을 가장 빨리 죽이는 말입니다. 니체는 이 태도를 정체성에 숨는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체성은 편안합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도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큽니다. 성장은 멈춥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의 나를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온 이 기준은 정말 내 것인가? 이 삶을 계속 반복해도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불안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불안하면 안정되지 않은 거고, 불안하면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불안을 느낄 수 없는 인간은 이미 자기 삶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불안은 잘못 살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깨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불안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남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처음 결심했을 때,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려 할 때,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쥐려 할 때, 이때 불안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불안을 잘못된 신호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 불안은 내가 처음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잡았다는 증거다. 초인은 그래서 늘 과도기적 존재입니다. 완전히 확신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불편하고 혼자 있으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상태를 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환은 이 중간지대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를 하나 짚어야 합니다. 니체는 사람에게 고독해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경계한 건 고독이 아니라 군중 속에서의 자기 상실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기준을 버리고 자기 감각을 버리는 상태. 이게 니체가 말한 진짜 위험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견딜 수 없는 인간은 어디에서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있을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말입니다. 초인은 완성된 인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오늘의 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어제의 나를 핑계로 삼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초인의 핵심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될까? 니체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편안함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그 대가는 자기 자신이라고. 그래서 니체의 철학은 사람을 들뜨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각성시킵니다. 지금 이 삶을 다시 한번 살아도 괜찮은지, 이 선택을 영원히 반복해도 괜찮은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 순간 사람은 이전과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음 질문이 등장합니다. 만약 이 삶을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면 나는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바로 니체 철학의 핵심 시험, 영원 회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질문이 왜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 기준이 되는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은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생각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